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는 철저한 가불관계입니다. 극단적인 가불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고용주는 절대 군주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없으면 많이 좋아요.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없어요? 없어요. 샤워는 방에서 하고 네. 여기 변기만 여기 있는. 네, 여기 편이에요. 집에 캄보디아에서 엄마만 안 해도 돼요. 캄보디아와 엄마 걱정해요. 네, 그리고 음막 같고 짐승우리 같습니다. 냉난방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태반은 바깥에 있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이죠. 이런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1년에 3,000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인당 기숙사비가 15만 원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장들이 보입니다. 줄지어 세워진 비닐하우스 사이를 지나다 보면 검은 천으로 감싼 비닐하우스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입니다. 작년 12월 이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혹한을 견디던 31살의 캄보디아 여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일도 있었지만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 대부분 다 불법 가건물입니다. 그런 낡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들이에요. 농촌 같은 경우는 거기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검은 비닐을 덮어 씌워놓은 주거시설이거든요.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음막 같고 짐승우리 같습니다. 냉난방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태반은 바깥에 있고 형편없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이죠. 명색이 기숙사라고 불리는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보니 내부 환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이 숙소인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닌 창고에 가깝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곳에서 씻고 이런 곳에서 밥을 지어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야 있는 화장실을 보면 주방과 욕실은 그나마 형편이 나아 보입니다. 땅을 파고 그 위에 구멍 뚫은 나무를 든 뒤 비닐을 씌워놓은 이곳이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화장실입니다. 또 다른 비닐하우스 숙소 역시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의 화장실엔 땅을 파고 대형 고무대야를 활용했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런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1년에 3,000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20대 여성 노동자들 3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인당 기숙사비가 15만 원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 노동자 역시 화장실을 가려면 옷을 챙겨 입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 지금 나와야 되는 거야, 밤에. 엄청 멀지 않아요? 여기 화장실? 집에서? 네, 옷 얘기해요. 어디 거 오세요? 같이 이 노동자는 올해 6월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숙소에 머물게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농장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 하나를 숙소로 제공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외국인 등록증 주소에 빌라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위 신고도 모자라 심지어 매월 돈을 내며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12만 원이요. 12만 원이요?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192만 원이요. 이게 불법 가건물인데 지자체에서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부는 한 수 더 뜨죠. 그럼 불법 가건물을 노동자의 기숙사로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알선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서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기숙사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까지 내려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국에 온 지 9년 된 이 캄보디아 노동자는 오랜 기간 쪼그리고 일한 탓에 무릎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많이 안 아팠어요. 네, 진짜 많이 안 아팠어요. 일할 때 쉬는 시간도 있어요? 예, 한 달에 2번째. 아, 쉬는 있어요. 날 한 네. 달에 2번. 네, 월급이 지금 180 됐어요. 180이요? 네. 예전에. 전에는 100만 원 받았어요. 수술하면 이를 3개월 정도 쉬어야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정작 제일 큰 문제는 돈입니다.
산재보험 신청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아, 지금 걱정해요. 돈 없어요. 지금 돈 많이 없어요. 집에 캄보디아에서 엄마만 안 해도 돼요. 캄보디아와 엄마 걱정해요. 혼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했지만 여전히 방한 도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없으면 많이 좋아요. 이렇게 쓰면 많이 좋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없어요? 아, 없어요. 샤워는 방에서 하고 네. 여기 변기만 여기 있는 거. 네, 여기 변이. 취재진이 둘러본 비닐하우스 기숙사 내부에선 공통적으로 난방과 조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LPG 가스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숙소에선 여러 개의 기름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은 화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가건물들이기 때문에 재해나 재난에 대단히 취약하죠.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그냥 전소가 되고 말죠.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약 26만 명입니다. 이들은 고용 허가제에 따라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알선하게 되는데 주로 내국인 노동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농어촌 사업장 1,852곳 중 절반 가까운 업장은 농지법 혹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는 철저한 가불관계입니다. 극단적인 가불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고용주는 절대 군주 노릇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는 주거시설을 좀 개선해달라고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밑보이면은 당하는 불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를 못한다고 보시는지 안 한다고 보시는지.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했죠. 국가가 너무 사업주 편에 서서 이주 노동자들을 그냥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그런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의식과 정책으로 이제까지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주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악한 숙소에 살고 있더라도 사업장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힘들게 옮겨봤자 다른 곳도 똑같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일선 활동가들 사이에서 현대판 노예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 속에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